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질풍노동. 이번 한 주 노동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격주로 만나고 계신 분이죠. 매일노동뉴스 이은영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노동계 소식들이 있는데 먼저 어제 노동부 개혁위원회가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했죠? 네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과거 정권의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 개입, 외압 방지 등 5개 분야 15개 과제에 대해서 김영주 장관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정규직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 노조 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 컨설팅에 관련된 조사 내용인데요. 네. 개혁위에 따르면 창조 컨설팅이 정부기관에 부당하게 개입한 유착한 그 의혹에 대해서 확인했거나 추정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11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라디오 원래 연설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파업과 관련해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네. 이 연설물을 창조 컨설팅이 대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연설 이후에 사실관계 왜곡 논란과 함께 고액연봉자는 이제 파업도 하면 안 된다라는 대통령의 비틀린 노동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개혁위는 이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영주 장관에게 그간의 부당노동 행위 관련 수사 관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노조 무력화 공작의 실체 규명과 유착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특히 처음에 말씀하셨던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 이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발표가 됐죠? 10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개혁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가 협의 중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노동부는 2010년 8월에 접수한 현대기아차 그 불법 파견 사건은 5년이 지난 2015년 10월에야 이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원이 불법 파견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실상 해당 사건을 방치해 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개혁위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 여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일부 공정의 불법 파견 소지가 있다라는 근로감독관의 최초 의견을 무시한 채 검사 수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을 사건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개혁위는 불법 파견 판정 기준 관련 법원 판례를 반영해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내 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 요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했던 거요. 이거 아까 네네. 저희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됐죠? 네, 개혁위는 조사 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 이제 부당한 압력이 이제 존재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또 아시겠지만 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도 전교조가 다수 언급됐고, 네, 그랬죠. 최근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감안했을 때 이제 외압이 의심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개혁위는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닌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노조법 시행령을 이제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시행령 9조 2항을 얘기하는데 이 해당 조항은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사유가 생기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게 노조 설립과 유지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문입니다. 네. 그래서 김영주 장관이 개혁위 공고에 대해서 바로 입장을 냈었는데요.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 조치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데도 전교조 문제 너무 좀 시간을 끈다 싶어요. 네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서 노동법원 설치 또 참심제 도입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뭐 법원행정처가 뭐 이런 것까지 관여했나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남용 관련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28개 중에 중복 파일 33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예. 추가 공개된 자료에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개 구조개혁에 주목을 하고 이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았지만 상고법원 입법에 추진력이 붙지 않자 대법원의 예. 문건에서 네 개의 부문 구조개혁 중 사법부 관련 아이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돕기 위한 노동법원 설치와 참신제 도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는 노동계의 수건 사업인데요. 이를 예. 사법거래로 악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2015년 4월에 작성한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 동력 확보 방안 문건을 보면 노동법원 설립과 참신제 도입 계획을 구체화했는데 당시의 대법원은 노사 갈등의 폐해가 심각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 도약의 발목을 잡는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법원 설립과 노동분쟁 전문가 참여제인 참신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예.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요. 네네. 엄청난 기록적인 폭염인데 특히 이러다 보니까 건설 노동자들 사망 사고하는 일이 뭐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도 이런 사고들이 있었죠.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이제 응급의료기관에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이 넘고 이 중에 27분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도 계속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세종의 한솔동 보도블록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고요. 21일에도 지상 50m 높이에서 작업하던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폭염에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서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년 경력의 베테랑 목수가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광주에서도 비슷한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119 구조대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하루 만에 사망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5개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 그 사고들을 좀 막을 수는 없나요?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책도 뭐 여러 가지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5개 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와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을 발표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인데요. 건설 노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샤워장은 물론 세면장도 없는 현장이 많아서 예. 안전모에다가 물을 받아 세수하는가 하면 해를 피할 휴게 시설이 없어서 공사 현장 바닥에 합판 한 장을 깔고 몸을 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휴식을 취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폭염 경보 시 정부 가이드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폭염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많은 데다가 1시간당 10분씩 휴게 시간이 이제 주어져야 함에도 예. 공사 일정이 이제 빠듯하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건설노조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설노조에서도 뭐 대책 마련 같은 거 촉구한 건 없나요? 네, 건설노조는 이제 정부 정책이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예. 정부 이제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 단계에 따라서 이제 대책을 내고 있는데 폭염 경보가 32도 정도이거든요. 예. 보면 이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시간에는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해야 되고 38도 이상이면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일체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하고 있지만
노조가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의 85%가 기온에 따른 별도의 작업 중지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강제성이 없고 권고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예, 그 가이드라인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예, 휴식 제공 그 기준이 되는 기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 예를 들면 기상청의 경우에는 더위 체감 지수를 활용해서 5개 작업 중지 기준을 권고하고 있고, 군대에서도 29.5도를 초과하면 실외 군사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이보다 훨씬 높은 예, 33도, 35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노동계는 현실성에 맞는 시스템 마련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참 요즘같이 이런 그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는 이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매일노동뉴스 이은영 기자였습니다.